안녕하세요. 현생정보입니다. 과거에 주로 발생했던 금융사기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법적으로 돈을 취득하려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 수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종 수법은 바로 계좌 묻기로 본인 계좌에 뜬금없이 30만 원이 입금돼 있다면 신종 전자금융 사기를 당장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돼 계좌가 동결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피해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불분명한 돈이기에 곧바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은행 측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서 계좌 전체를 지급 정지 처리했습니다. 이런 사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편취한 보이스피싱 금액을 통장에 넣은 것이라며 지급 정지를 풀고 싶으면 합의금 수백만 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엔 이런 통장 협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됩니다. 돈을 보내도 사기범은 지급 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좌 묻기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기관이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흘러간 계좌를 모두 거래 정지시킨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영업자들의 경우 계좌번호를 매장에 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장 협박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별다른 이유 없이 계좌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중고거래를 할 때에도 계좌번호를 가급적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계좌에 수상한 돈이 입금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처를 모르는 차고 입금을 마음대로 송금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반드시 은행의 반환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우선 돈이 입금된 해당 은행에 연락해 모르는 사람 돈이 입금됐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일지 몰라 문의했다고 밝혀야 하는데요. 연결된 담당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면 해당 은행은 송금자에게 연락을 취해 입금 경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통장 협박의 경우 송금자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송금이 맞고 범죄 연루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피해자와 합의 중재를 권유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송금자는 계좌 지급 정지를 풀 수 있는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수령인은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송금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자금 반환 동의서를 써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송금자가 피해구제 취소 신청을 할 땐 반드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은 피해 사실 입증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경찰에서 발급받아 은행 등 보상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렇게 해당 서류를 각각 은행에 제출하면 마침내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통장 협박 피해 사례가 하루에도 10건 이상씩 발생할 정도로 많아져 계좌 정지가 빠르면 하루 만에도 풀린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걱정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